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의 질의 내용 굉장히 현장에서 중요한 네, 거고 저희도 의원님. 서면 질의를 드렸는데 예. 잘 챙겨봐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물가 조절 정책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입 농산물을 적극 들이는 그러니까 할당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할당 관세가 물가 조절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할당 관세가요. 21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거는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예.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개 품목, 그것도 대체로 사료 원물이나 비료, 가공품 원료들이 주로 수입이 됐다면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품목이 67개가량으로 늘었고요. 아마 하반기 거까지 합치면 더 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도 12조가량이 됩니다. 윤 정부 이후에 관세 지원액이 1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이 현재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지원해서 수입을 했는데 과연 물가에 이게 어떤 효과를 영향을 끼쳤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장관님 이 자료 보셨나요? 기재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이 자료를 냅니다. 지금 이거는 23년도 할당관세 지원 실적 및 효과 분석이고요. 이 자료는 22년도 할당관세 지원 실적 및 효과 분석인데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 보셔야 되는 네. 겁니다. 이게 장관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임무입니다. 이거 안 하셨다면 이건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의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소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에 수입 소고기 가격은 천천히 반응해서 1년여에 걸쳐 0.12%까지 하락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실제 88%는 수입업자, 그다음에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뜻이다라는 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년여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입업자가 16% 관세 지원으로 해서 소고기를 10,000원에 들어올 경우에 관세 지원액 1,600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중에 1,408원, 88%는 수입 유통업자한테 갔다는 소리고요. 소비자한테 물가 인하 효과로 돌아온 돈은 겨우 192원, 1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소고기 관세 지원액이 얼마냐 하면 1,600억 원입니다. 이마저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1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수입 소고기 가격 동향표인데요. 실제로 수입 소고기하고 소비자 가격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입할 때 가격 파란 거 맨 밑에 있는 게 꾸준하게 7월부터 수입이 되었거든요. 22년 7월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전면적으로 할당 관세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입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에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 소비자 가격과 호주산 소고기 소비자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입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연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소고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년도에 할당 관세 수입이 시작되기 전에는 키로당 21,169원이었습니다. 이거 등심 기준입니다. 그런데 할당 관세가 도입되고 나서 22년도에 수입되고 나니까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19,018원입니다. 요게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요게 한 2,000원가량이 떨어진 건데 일반적으로 비유구의 경우 도체중을 520kg로 잡으면 110만 원가량의 농가 손실로 돌아간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진 의원님 질의 중에 한 해에 도축되는 마리수가 90만 두라고 계산을 한다면 두당 110만 원을 계산하면 9,900억입니다. 약 1조가량의 손실이 축산 농가한테, 그것도
한우 생산 농가한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많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 주요 기업이 어디가 가져갔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총 189억의 이 대기업 중심으로 관세 지원액이 벌어졌고요. 동원홈푸드 76억, 해성 프로비전 이거 대상이거든요. 대상 네트워크거든요. 48억, 신세계푸드 38억 쭉 했는데 189억 이 몇 개 회사만 해도 189억 원의 관세 지원액을 받았는데 이들 기업들이 그러면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롯데가 일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 관세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의 평가와 향후 정책에 대한 계획. 네, 의원님, 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할당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고기를 예를 들으셨지만 실은 저희 모든 품목의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만 할당 관세를 한다. 그리고 그 방출 시기도 우리 국내 농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육이 아니라 가공 원료육으로 아마 다 갔기 때문에 아마 수입 회사들도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내산 소고기가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는 우리 한우하고 그 수입산하고는 아예 시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22년 그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좀 많아진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할당 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의 생산 기반에 영향을 받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내 수급이 그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또 피해를 당하셔도 안 된다라는 것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편의상 그 배추 생산자 협회 증인은 이제 질의 과정에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마늘 생산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질의 시간을 3분을 먼저 주시고 이후에 저는 장관께 질문할 게 있어서 이후 본 질문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3분만 먼저 허락해 주시면 3분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마늘 생산자 협회에서 오신 권혁전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경북의성에서 왔습니다. 오늘 권혁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답변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편하게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수급 안정 사업에 대한 그 농촌 현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좀 평가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걸핏하면 행하는 할당관세 수입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할당관세 정책에 대한 농민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급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두 가지 품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23년도에 냉해 피해로 해서 수확량이 30% 줄었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밀수의 살수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재대책 예산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농림부나 정부의 수급 대책은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이후에 처방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가 지난해 생산자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재배 면적을 5% 이상 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늘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마늘 가격이
이 4,400원, 500원 이렇게 할 때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수급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안정대가 4,000원이고 심각 단계가 피마늘이 6,000원이고 깐마늘이 8,300원일 때 뭐 경계 단계다 이런 수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할당관세라고 하는 TRQ 물량을 이 수급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책을 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니 마늘 가격이 5,300원, 5,500원까지 가도 그냥 주의 단계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5,300원이 가면 TRQ를 조입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가격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마늘 가격 3,200원 평균 갔을 때 1헥타르 평균 농사 짓습니다. 1헥타르 순수익이 32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1년 빼빠지게 마늘 농사 지어서 320만 원 벌었는데 그 가격조차 올해 4,200원, 300원 오르니까 전년 대비 오른다고 해서 가격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수급 대책 중에 하나가 올해 1,000톤을 공급 비축한 적이 있습니다. 4,500원에 수매를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추석 전에 물가 잡는다고 3,500원에 깐마늘 공장에 출하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일단 미뤘습니다. 이러한 물가 정책을 기본으로 한 수급 정책이 결국 생산자들이나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 하신 말씀도 하신 거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장관님께서 이제 수입 안정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마늘이 10년 동안 시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그 기준 가격 공시된 걸 보면 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종이 3,500원이고 올해 남도종이 2,300원이고 한지종이 5,500원입니다. 그러면 3,500원의 그 수입 안정보험을 기준 가격을 정해서 거기서 20% 떨어지고 다시 40% 떨어졌을 때 발동을 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마늘 가격이 평균 3,200원 갔을 때 농가 소득의 순수익이 32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1헥타르당.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3,500원 기준 가격을 잡아놓고 거기서 20%가 떨어진다, 40%가 떨어진다. 2,500원, 2,300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 소득의 보장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 이 기준 가격 설정 자체가 1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수입보장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이것이 기준 가격을 실질적으로 5,500원, 6,000원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 그렇게 설계할 거냐?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장관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수입 안정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이해를 좀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좀 설명이랄까 홍보랄까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이해가 조금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장의 목소리니까요. 네, 이해가 네.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현장의 저희가 홍보를 좀 네, 못한 탓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예. 현장하고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할당관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에서 주요 기업 관세 지원액 추정치를 보여드렸고 사실 대기업들이 관세 지원액을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실제로 상생협력기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업체와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당관세로 인해서 소득, 그러니까 이익을 취한 기업에게는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오전에 제가 소고기에서 끝냈는데요. 할당관세 효과가 있는지 닭고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기재부의 요청으로 KDI에서 2022년 할당관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닭고기 가격은요 약 7개월 후에 0.2% 수준의 유의한 하락 효과를 보였고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닭고기 관세율이 20에서 30%인데요. 이것과 깎아서 773억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618억이 그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닭고기 가격의 하락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돼지고기 마찬가지입니다. 22년에 돼지고기 2만 톤 수입했고요. 이 중에 700톤은 45일 넘게 창고에 비축한 14개 업체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적발은 네. 몰랐습니다. 그리고 22년도뿐만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는 지금도 계속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빼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공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반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농림부에서는요. 장관 또는 추천기관에서 판매 실적, 그러니까 판매량, 판매 가격, 판매처, 그리고 자사 제품 가공 실적, 보관 창고에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시장에 풀렸을 때 지금 어느 시점까지 가 있는지 남아있는 물량은 얼마인지를 농림부는 확인하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양파 한번 볼까요? 양파는요. 소비자 가격이 즉각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지속성은 매우 낮았음. 당월부터 0.5%, 1개월 후에는 0.8%까지 하락했으나 3개월 후부터는 유의성이 사라짐. 다시 말하면 수입하고 나서 3개월 뒤에는요.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KDI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냐 하면요.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가격 안정 효과와 거시경제 파급 효과가 최종 소비재 농산물보다 생산자에 대한 중간재 지원에서 더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소고기나 돼지, 닭을 수입해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생산자들에게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간재를 지원해주고 가격을 낮추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KDI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매우 안타깝게도 이런 사후 조치나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할당관세 효과를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천한 다음에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소유자 배정을 한다 그러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도입하고 방출하고 그리고 방출 가격까지 이렇게 저희가 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에 여하튼 할당관세로 인한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농산물 특히 한우나 뭐 닭고기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뭐 바로 시장에 풀리기보다는 그야말로 중간재적으로요 가공하는 회사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예. 관련된 건 다시 추가 주입 때 네, 알겠습니다. 네, 할당관세 TRQ 문제 정말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만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할당관세 정책이 물가 조절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가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음 거예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론입니다. KDI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이유로 수출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국내 업체가 관세 인하분을 소매 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 적용 효과가 우려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서 할당관세 얘기가 나오면 현지에서는 미리 그 품목의 가격이 2배, 3배 뛴다고 합니다. 그쪽의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중계약서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지에서 물가가 뛰고 있고 그 뛰고 있는 물가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오전부터 계속 답변 중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국내 불가피한 경우 수입한다. 국내 농산물 출하 시기와 겹치지 않게 한다. 이중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요.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겁니다. 사과값 올라서 수입하는 거고요. 배추값 올라서 수입하는 건데 왜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농가, 잠깐만요. 생산농가에 잠깐만요. 예. 이중 시장이라는 게 탁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하면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면 이 시장은요 서로 넘나듭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내 물가에 영향을 끼쳐서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수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입 농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입니다. 이게요.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라고 하면 그거 반대로 합니다. 그거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 한우 사육도 속 굉장히 늘어났다. 속값 떨어질 거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도했습니다. 농가가 말 안 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농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 첫 번째 이유는 수입 농정 때문입니다. 정부가 농민들 편이 아니라고 농민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좋은 정책과 시책과 예산을 갖다 들이밀어도 농민들한테는 그것이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장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할당관세 같은 경우에 국내 생산만으로 수급이 불안정이 있을 때 우리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생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생산 농가만을 고려할 수 없으니까 수입을 한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값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추가 불가피해서 네, 수입하셨죠. 네. 예, 그거 예측 잘못하신 거예요. 날씨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중고냉지 배추가 들어오지 못해서 긴급하게 수입했다. 결국은 그 물건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잔량이 남아 있는지 네. 확인해 보셨어요? 그럼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배추는 들어온 게 초도 물량 16톤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거는 식자재 마트 등에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 배정을 했고요, 의원님.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할당관 예. 지금 16톤만 들어왔습니다. 국영무역 말씀드린 초도 물량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무리하시고요. 4차 질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아니 의원님,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지금 100톤 들어와 있습니다. 16톤 초도 물량 들어오고요. 티할 게 없습니다. 배추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국내 생산만으로 수급을 맞추기 어려워서 소비자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수입을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기반을 망쳐가면서 저희가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드린 거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생산 기반을 무너뜨릴 용도로 무너뜨릴 만큼 수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비자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산 농가만을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요. 허트스리 거장이. 자, 마무리 됐나요? 예. 여전히 할당 관세와 관련된 겁니다.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2016년도에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들의 입맛이 바뀌었고 기후가 바뀌어서 체리 나무를 심으라고 전략 작물로 해서 이렇게 지역에다 굉장히 보급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체리 나무는 심으면은요 3, 4년생을 심고 지금 시기에 딱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요 4월부터 9월까지 24% 관세를 없애가면서 7천 톤을 수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리 농가가 정부 믿고 나무 심었는데 이제 딸만하니 수입하는구나라는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수입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무역 시대에 농산물 수입 절대 안 돼.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출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수입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에 따른 관리와 영양 평가를 철저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농림부는 제가 볼 때 직무유기를 했다 그동안. 그러니 이후에는 국내 농가에 끼치는 영향 면밀하게 따져서 그리고 TRQ 증량시 의무 제출하는 자료 있잖아요. 그것과 그것에 준하는 정도의 자료와 이런 것들이 좀 이후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후에 저희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영양 평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네. 제가 농수산대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총장님 아까 오전에는 계셨는데 지금 계신가요? 직무대리입니다. 지금 아, 총장님이 그런가요? 공석이라서요. 그러면 네. 장관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저는 농촌에 있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수산대의 자퇴율과 유예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퇴요. 예, 자퇴하고 유예, 졸업을 예, 유예하는. 졸업 유예, 예. 예.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좀 기술 중심의 교육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야 할 청년 시기에 이들에게 3년 동안 계속 하는 교육은 기술 교육입니다. 교양 과목은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신입생 필수 교양 과목은 교양 과목 1학점이 전부고요. 전공별 교양 필수가 농수산 정보과학, 농수산 창업 설계 2과목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술 교육 중심의 농수산 대학의 운영은 이건 어쩌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졸업률의 자퇴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농업 기술은요. 지역별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특작물들 다 잘 가르칩니다. 기술만 가르치려고 한다면 저는 청년 농업인들을 제대로 양성해내는 농수산대학의 운영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대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리 말씀하신 건데 중앙정부에서 체리 심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그건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마 했을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업 지도소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지자체라 도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그 TRQ 할당관세 그 이야기인데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남발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저희가 하더라도 정말 소량씩을 이렇게 말하자면 배정해서 소량씩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뭐 쟁여놓고 이러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할당과세를 하면 우리 농업 생산자들의 말하자면 경영 기반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 조치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한 면만 보고 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할당관세가 소비자들 또 가격을 낮추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